극강 있겠습니다. 예. 박완순입니다. 피카소를 우리는 추상화 작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추상화가 만들어지려면 사실화, 정물화를 그리지 못하면 절대 일이 진입이 안 되거든요.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보면 어마어마한 정밀화예요.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분의 황소 그림을 보면요. 처음에 황소를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그려놨다가 줄이면 황소가 선 몇 개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화가 바탕되지 않으면 추상화가 안 된다는 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저 시계로 지금 15분 전이니까, 기분 좋으면 15분, 기분 나쁘면 1시간 동안 그냥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백설공주가 무슨 뜻이에요? 백설공주 그러면 우리말로 하얀 눈처럼 피부가 고운 공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봤기 때문에 백설 그러면 하얗다는 이미지가 들어와. 아프리카 애들한테 백설공주 그러면 죽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얗다는 이미지가 어디서 오느냐? 곰팡이에서 와요. 곰팡이. 그래서 백설공주를 걔네들한테는 곰팡이 공주라고 얘기를 해야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양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온순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너 양 같은 놈이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욕이야 이건 욕. 하다가 총 맞아요. 총 맞아. 이와 같이 쓰는 단어가 지역과 계층 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가가는데 이것이 통일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백설공주를 누구는 눈, 누구는 곰팡이라고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가 이런 대박이 있다고 칩시다. 대박에 쌀을 한 말 주세요. 그러면 쌀을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주는 걸 고봉으로 준다 그래. 근데 주인이 깎아요. 이렇게. 깎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걸 고봉, 이렇게 주는 걸 깨끼로 준다 그래. 깨끼. 다 깨끼로 밀고 요만큼을 주기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 오이도 쌀집 어디 가도 쌀 한 마리의 부피는 똑같아. 이와 같이 요 막대기로 밀어서 부피를 똑같이 만드는 요 도구를 순수 우리말로 평미래라 그래요. 평미래. 요런 막대기야. 이런 막대기. 요걸로 밀고 준단 말이에요. 평미래가 한자말로 개예요. 개. 평미래 개야. 그래서 생각을 잃어버렸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 개념이 통일이 돼야 아, 백설공주 한국에서, 곰팡이공주 아프리카에서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념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옆 사람한테 전해. 개념을 옆으로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달이라 그러죠. 전달하면 이 뜻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없어요. 인성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다른 말을 해. 뭐 청소년에 길러야 되는 거다. 무슨 애기 때 갖춰야 되는 거다.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념이 없으니 전달이 안 되지. 개념이 컨셉이야. 전달의 영어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야. 근데 대한민국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데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없는데 될 수가 없잖아.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소통을 해. 소통이 영어로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 사람 밑에 서서 위를 올려다 봐야 목젖이 꼴깍이면 아, 요놈이 긴장했구나. 좋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언더스탠드란 말이야. 대한민국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컨텐츠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없고 내려줄 이 사회의 어른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잡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이야. 지식, 기술만 늘어나 이것을 전달할 지혜가 전달이 안 돼요.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인성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잡고 인성이 어떻게 사실화가 갖춰진 뒤에 추상화가 되었나 한번 보십시다. 성이에요. 이게 성으로 써요. 성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섹스래. 성추행, 성범죄, 성희롱.
이게 대한민국에 지나라 말을 가리킨 교육이 없는 거야. 이게 어른들을 데려다가 비 오는 날 그냥 먼지나게 때려야 되는 거야. 교육자가 없는 게 교육이. 성은 되어가는 꼴이에요. 되어가는 꼴.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되어가는 꼴이야. 그리고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 성이 뭐야 그럼 그게? 섹스가 센 놈은 어릴 적부터 알아본다는 건가? 되어가는 꼴이 되는 놈은 어릴 적부터 알아본다는 뜻이야. 씨앗이 싹을 돋우고 큰 나무가 된다. 식물이 되어가는 꼴, 식물성. 달걀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고 암탉이 되고 또 새끼를 낳아서 암탉 노릇을 한다. 동물이 되어가는 꼴, 그걸 뭐라 그래요? 동물성이라 그러잖아. 성선설이 무슨 뜻이에요? 이걸 섹스로 해석해봐. 인간은 원래 섹스가 좋은 거란 뜻이야? 성악설은 이 뜻조차 애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지가 이 사회의 어른이래, 교육자고. 원래 되어가는 꼴이 선한 것이 인간이다, 악한 것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이 무슨 뜻이냐? 되어가는 꼴이라고 했죠? 꼴,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린이가 나오죠? 어린이는 되어가는 꼴의 틀을 아직 모르는 아이야. 요거는 어리석은 이의 준말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깨닫다가 무슨 뜻입니까? 깨닫다. 깨닫다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만 드리고 답을 못 듣는 게 아쉬워, 시간 때문에. 깨닫다라는 말은 이런 틀이 있는데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야. 깨닫다.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 그러면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되잖아. 틀이 폼이야. 그리고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틀, 본보기,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본말로는 뭐라 그래요? 이걸 가다라 그래, 가다. 틀.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깨고 들어오고 나올 정신세계와 행동세계의 틀이 없어. 가다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 노가다 사회라 그러잖아. 이 사회에 그 틀을 가르쳐줄 어른이 없는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 그래? 인성이 문제래. 그리고 이 사회에 어른이 없대. 다 어른인데 왜 어른이 없다 그러냐 이거야. 어른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어른 되는 줄도 몰라. 가는 길도 몰라. 뭘 해야 되는 줄도 몰라. 나이 들면 어른이래. 그러니 하는 말이 뭐예요? 어쩌다 어른 됐대. 이거 써서는 안 될 말이야. 부끄러운 거를 그냥 옷 다 벗고 길 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어쩌다 어른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정밀화를 해야 돼. 이 가다를 갖추지 못한 애를 어린이라 그래요. 이거 어리석은이의 준말이에요. 어리석은이가 자라서 이 틀을 갖춘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한자말로 일가견을 갖췄다 그래요. 무엇의 일가견? 생활의 일가견을 갖췄다 그래요. 이거를 일가견을 갖춘 사람을 어른이라 그래요. 생활의 일가견, 지식의 일가견은 전문가라 그래. 근데 생활의 일가견을 어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난자, 정자에서 나와서 요 과정을 거쳐서 이리 올라가서 사람이 되어가는 꼴, 인성 아니에요. 인성으로 되어가는 전체 과정을 한마디로 어른이 되어가는 꼴을 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길도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이게 도리를 다해라는 뜻이야. 이렇게 가야 어른이 되는데 사고체계를 갖추는데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트, 프로야구에서 돈 벌면 어른인 줄 알아. 나이 들면. 길 바깥으로 벗어났다? 그걸 외도했다 그래. 외도. 나이 90에 지가 애인지 어른인지도 몰라. 이걸 외도라 그래. 외도한 사람을 채찍과 당근으로 집어넣어서 어른 만드는 행위를 교라 그래요. 가르칠 교. 가르칠 교육이라 그래. 대한민국에 교육이 없어요. 강습만 있어, 강습. 그래서 컴퓨터 교사라고 안 그래. 컴퓨터 강사라 그래. 교육은 사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난자 정자가 어린이가 됐다. 남자 어린이가 되잖아요. 남자 어린이가 자라서 남자 어른이 되면 뭐라 그래요?
여자 어린이가 자라서 여자 어른이 되면 여성 아니야. 요 둘의 공통점이 사람 아니야, 사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인성이라고, 인성. 근데 인성이 뭔지를 알고 전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사회에. 인성은 다 그냥 그저고 그런 거래. 제가 수많은 방송을 전국을 다니면서 했어요. 앵커니 아나운서니 나한테 다 질문하고 다시 질문하면 다 똑같아. 이 사회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조차 그렇다고. 그래서 어른이 갖춰야 될 사고와 정신 체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제법 긴 시간 동안 틀을 갖춰서 전하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어요. 인성 갖춘 사람은 어른이라 그랬죠. 이 어른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는 그래서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기존에는 전 부끄럽게도 어른을 달리 해석을 했었어요. 우리한테 계속 내려오던 거. 얼르다에서 나왔다. 얼르다는 남녀 간의 섹스예요. 얼르다에서 어루다, 어른이, 어른. 이렇게 어른의 어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봉환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게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5년 전부터 그 얘기를 못하고 지금 새로 바꿨어요. 이게, 여러분, 시골에 가면 똥장군이라고 큰 장독 보신 적 있죠? 그걸 장군이라 그래, 장군. 장군이 한자로 이거예요. 장군부야. 장군부. 그리고 큰 병이 들어가는 거, 이 병부를 쓴다고요. 장군, 똥장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된장이 들어가면 된장 냄새, 고추장, 그리고 똥이 들어가면 똥 냄새가 퍼지잖아요. 이것이 주변을 어조사 통제한다 그래가지고 장군과 병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이 주변을 통제한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어조사 임금 어자라는 거야. 그리고 른자는 여기에 냄새가 사르르르 퍼진다. 또르르르 차르르르 굴러간다 해서 서서히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가 그 사회의 분위기를 리드한다. 그래서 어른이라 그래요. 일가견을 갖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가견을 위해서 어른이 장군을 몇 개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도 부끄러운 게 옛날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이거를 지워버리자니 그렇고 하여튼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해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새. 그런데 어른이 갖춰야 될 일가견을 제가 우리 환경, 자연이 가지는 7개의 완성수 7을 차용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장분을 인성을 갖춘 어른이 꼭 지녀야 될 사고체계의 틀이다. 본보기다. 라고 인성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전국에 펼쳐 있고 그 전 세계로 내보내려고 박완순의 글로벌 인성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분이 항아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인간의 일생을 알아야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왜 태어난 놈을 귀 빠졌다 그러느냐? 대답하시는 분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3살부로 8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남녀 7세 부동석이 왜 그러냐? 왜 남자는 나이 들수록 애가 되고 여자는 점점 힘이 세지느냐? 아세요? 선인장이나 개새끼는 공부해가지고 밥 주고 물 주는 거를 배워서 물 주고 밥 주는데 주변에 있는 자기 식구들,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어가는 걸 알아야 돼. 두 번째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되어가는 꼴이라 그랬잖아요. 꼴. 되어가는 꼴. 사람마다 되어가는 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개성이라 그런다고, 개성. 근데 너의 개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다 MBTI에 무슨 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건 나랑 망조든 거야, 망조. 우리 것이 있는데 모르고 그걸 그냥 갖다가 아주 대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자기소개서를 MBTI 형을 밝혀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써라. 이건 망하는 길이야, 지금. 드라큘라가 화면에 나타나면 하늘에는 언제나 보름달이 떠요. 걔네들은 보름달이 귀신 나오는 날이야. 대한민국은 보름달에 강강수월래라고 귀신 나오는 날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강강수월래 애들한테 접목시켜놓고 너는 무슨 형 인간이다라고 꽉 옥죄해놨어. 애들이 돌아버리지. 그리고 애들이 나쁘대. 이 사회에 애늙은이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완벽하게 틀린 모습이에요. 사람 마음속은 뇌 구조를 보면 정확히 7개로 구분이 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를 알기를 우리의 우로상설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석법을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요 문화적 해석에 따라서 사람을 분석을 해. 너는 무슨형 인간이다 라고 분석하는 법을 만들었고, 나와 남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생기죠. 나와 남이 만들면. 저 총재님, 조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평생을 했다고 봐야 돼. 이야, 정답이잖아요. 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 옳지. 야, 저런 답을 얻기가 정말 어렵다고. 다 군대 생활 몇 년 했다. 직장 생활 몇 년 했다.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조직의 이론이야. 근데 누가 얘기해 줬냐 말이야. 조직의 특성은 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 군대를 300년 다녀와도 조직이 뭔지를 몰라. 조직의 쓴맛이 뭔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직은 사람이다. 이 말 끝도 없이 들으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7개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도 가만히 보니까 국가, 사회, 가정, 회사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너희 조직을 사람과 움직임이 똑같다 하니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뭐로? 법으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법인이라고 부르잖아. 다 법인이라 그러면서 법인이 뭔지를 개념을 전해받은 바가 없다니까. 이것만 알면 조직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얘네들이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학부모가 취준생이 그리고 취업준비생 그리고 저 학교 면접볼 애들이 들어왔다. 들어와서 면접관을 대본에 누를 수 있는 이런 사고체계를 그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존력하고 경쟁력이 높아져. 125세까지 쭉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조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와 남이 모인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조직의 특징을 알아요. 법인이 뭔지를. 이것도 7개로 나눠져. 그러면 조직은 조직 문화에 의해서 형성이 돼. 지금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는데 문화가 뭔지, 문화의 특징이 뭔지, 어떻게 형성하는 건지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어. 이거 공부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인성 행동이 나와요. 이것을 다 아울러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 여기에는 인사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없어. 악수하는 법, 목리하는 법, 관원상제에 가서 인사하고 격식을 갖춰서 말하는 법,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행동들을 보라고. 이건 형편 무인지경이야. 그러니 저분이 지금 해외 나가서 그 많은 일들을 벌이고 다니잖아.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어.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표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기다리시라, 건배하고 하자 라고 하자 그래.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어떠한 작은 행동도 인간에게는 언제나 의뢰가 따라와. 의뢰 없이 행한다? 이건 동물보다 못하는 것이라. 이 행동에도 7개의 항목으로 쭉 나눠져. 이거를 다 합쳐서 어른의 덕목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돌아. 이 현상을 비유해서 덕이라 그래요. 얘들한테는 얘가 본보기가 된 거야. 덕이라 그래. 근데 얘가 갑자기 이리 확 옮겼어. 그럼 주변의 별들이 중심을 따라올 거 아니야. 오면서 뭐라 그래? 저분의 덕이 변했다 그래. 변덕 부렸다 그래. 변덕이 뭔지 알고 변덕 그러냐 말이야. 이게 없으면 덕이 안 돼. 얘가 잘 따라하다가 얘를 자기가 나와서 독립을 해. 독립을 해서 이걸 그대로 행하니까 주변에 또 새끼들이 돌아가. 근데 잘 돼. 이때 얘가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회장님 그리고 어른을 보고 선생님, 어른의 덕을 제가 나누어 가져서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덕분이라 그러잖아. 애들이 세배하면 덕담을 하잖아.
덕이 뭔지 알고 덕담을 하냐 말이야. 덕담으로 애들 다 죽이잖아. 그리고 지가 이 사회의 어른이래잖아. 얘가 이걸 갖추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덕이 없어. 뭐라 그래? 부덕의 소치라 그러잖아. 뭐냐 말이야 덕이. 이게 다 아우러지는 거를 어른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 그래. 여기에도 7가지 방법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아야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강의한다는 놈이 이거 전혀 몰라. 자기는 리더십 전공이라 심리 분석이고 문화고 조직의 특징이고 모르는데 이것만 안 돼. 어떻게 이걸 모르고 이걸 되냐 말이야. 이거를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내가 맡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을 관찰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줄 이론의 체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까 폼, 이 틀, 깨닫기 위한, 그리고 프레임, 가닥, 틀, 본보기예요. 이것을 제가 인성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 우리말로 교. 야, 그래. 교도 되고, 교는, 이거 교가 틀이라 그랬잖아. 한결에 할 때 교라 그랬고, 교, 가르칠 교. 이것이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전파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기본 골자입니다. 인성 공식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다. 7개의 큰 장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 폼을 내가 익혀야 일가견을 갖춘 어른의 자격이 나한테 오는 거고, 이것을 갖추시면 나이가 들수록 내 경쟁력이, 생존력이 높아져. 제가 지금 올해 45이거든요. 지금 비웃는 표정이야 지금. 45이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125세가 하는 거하고 어느 게 가도 무게가 실리겠어요? 갈수록 무게가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한 이게 실려가. 저는 지금 이것을 만나서 기쁘기 그지가 없는 게 여기에다가 이거 수시로 집어넣잖아요. 듣는 이들이 그게 뭐냐 그래. 그게 뭐냐. 그냥 칵칵 양념으로 밝혔다가 이제 그게 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주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학문,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취준생, 그리고 남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양 프로그램을 인성으로 열어주고 중급반, 고급반을 만들어서 사서삼경, 논어맹자를 올려서 천부학과 결부시켜서 이것은 고용 창출이야. 이것만 딱 하시면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우뚝 서서 자기 나름대로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영주는 지금 그걸 다 하고 있어. 제가 영주에 내려가면 나이 70, 80되신 분들이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영주하고 안동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영주가 먼저 저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주랑 인연을 좀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주 어디 쪽하고? 영주시, 예, 영주시에서 장욱현이 그때 장욱현이 지금 영주시장님이시잖아요. 저 국회의원이었지. 시장. 지난번 선생. 못 받았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그때 저 동양대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걸 교육을 시켰었어요. 자, 제가 인성에 관한 얘기를 정말 달리는 말에서 창밖을 내다보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깐 3분만 더 주세요. 내가 이거 김봉환 프로한테 배운 얘기야. 그리고 이 천부학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아까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의 뜻도 한자와 요건 한자고 요거는 한글이에요. 요것도 한자, 요거는 한글 합쳐져서, 그러니까 진서와 한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할머니. 이 뜻을 아는 이 사회의 어르신들이 안 계시다니까. 이게 뭔지를 내가 여기 와서 알았어. 이게 고조선이 망해서 나라가 폐쇄됐을 때 그 문화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 나라 애들이 진서를 한자로 바꾸고 거기에 있는 학문 체계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학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책을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분서갱유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그때 몇몇
집안은 그때 이게 반고의 집안인가요? 예, 예. 반고의. 반고의 반씨, 예. 반씨 집안을 학자로 그대로 살려놓은 거야. 여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손자가 요때의 고조선 시대의 이 천부학의 내용을 요 한 나라로 옮기면서 글자 구석구석에 비밀을 숨겨놨어. 얘네들이 한 나쁜 짓을.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학이에요. 학인데 보면 배울 학, 가르칠 학, 따라보고 배울 학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맨 끝에 가면 고지세 할이라고 나와요. 이 학자인데 고지세 할이라고 읽어요. 이건 무엇을 고지하는 세란 뜻이야. 그래서 지혜, 지식을 전해라. 이 할자를 따다가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갖춘 지혜, 지식, 경험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야 돼. 이것이 교육제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21, 28, 남자가 38이 24, 32. 요때가 결혼 정년기 아니에요. 요거 인간의 일생은 나중에 공부하십시다. 요때 낳은 아이들, 손자, 손녀를 얘네들이 못 가르친다고, 짧아서. 그러니 손자, 손녀를 누가 가르쳐야 돼?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서 얘들을 가르쳐야 돼. 이것을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 격대교육이라 그래. 격대교육. 대를 뛰어넘어서 교육하다.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손자, 손녀를 가르쳐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 교육 체계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격대교육을 할 엄두를 못 내. 왜냐면 얘네들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춘 게 없는데. 그럼 이게 없어졌어. 계승이 안 돼.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 이거 단체에서 이걸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을 은퇴하고 뒷방 늙은이로 시쭈구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이 경험을 체계화시켜서 알려주고 얘들을 가르치게 격대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하고자 하니 지금요. 이 격대교육.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진정한 의미란 얘기야. 이것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아마 곧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예. 오. 아이고 너무.